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최근 외환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1달러에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 지표를 넘어 우리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자산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녹아내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왜 강남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자산의 가치를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억 원이었던 내 아파트가 올해 11억 원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사이 환율이 20% 올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로 환산한 내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가 만드는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원화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있지만 그 배 자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 안에서 아무리 자리를 옮겨봐야 배가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배인 달러로 갈아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달러마저도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무려 99%나 하락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치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의 가치는 지난 100년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의 서열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단단한 안반인 금, 그 위에 떠있는 비교적 큰 배인 달러, 그리고 그 달러의 밧줄로 묶여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작은 돛담배 원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원화라는 돛담배가 침몰하는 비극입니다. 유독 원화라는 배가 이렇게 빨리 가라앉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돈의 양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을 하며 통화량을 3% 늘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려 20%나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호수에 미국이 물 한 컵을 부을 때 우리는 양동이로 물을 퍼부은 것과 같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계속 돈을 풀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원화 가치의 폭락과 우리 모두의 자산 감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풀어버린 막대한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산업을 키우는 대신 대부분의 돈은 아파트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죽은 자산에 가깝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비싼 값에 사주어야만 유지되는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세대 간의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성장 동력은 꺼져가는데 오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만 늘리는 경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비극의 핵심입니다. 생산성 증가는 없이 통화량만 팽창하는 경제는
결국 화폐가치 붕괴라는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길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튀르키예, 터키의 사례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역시 금리 인상을 거부하고 막대한 돈을 풀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무려 10배나 폭등했지만 리라화 가치는 1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국민들의 자산은 40%나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길은 튀르키예의 전철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한국은 튀르키예보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훨씬 높아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하락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위험한 돈 풀기를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왜 금리를 올려 이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하이 레버리지, 즉 엄청난 빚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 결정자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품 제거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니라 돈 풀기라는 일시적인 마약 주사뿐인 셈입니다. 하지만 마약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 결국 몸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결론은 명확해 보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추가적인 통합 팽창, 즉 돈 풀기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곧 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환율 1,500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1,600원, 2,000원을 향해 가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침몰 속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라앉는 배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단단한 가치의 저장소로 자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자산,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 혹은 미국과 같은 성장성 있는 국가의 우량 주식 ETF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 예금과 적금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인구 증가와 고도 성장이라는 순풍을 타고 항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저물고 저성장과 인구 감소라는 거친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민낯과 실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며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